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퍼런셜 누유 수리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디퍼런셜 누유는 차량을 인수했을 때부터 확인을 했는데 보증보험으로 수리가 안된다고 하고 누유량도 많지 않아서 그동안 파츠 클리너로 청소해가면서 그냥 타고 다녔는데요. 미션 오일을 교환하면서 오일도 한번 교체했고요. 근데 디퍼런셜 오일 용량이 1리터 남짓이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속적인 누유가 기어 윤활엔 좋진 않을 것 같아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매 때 하부를 띄워 봤어야 됐는데 외부만 보고 덥석 구매해서 이런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매 과정에서 겪었던 실수들을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이 16년 11월 출고된 차량인데 이제 5년이 넘었죠. 슬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차량을 인수한 이후에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문제로 헤드라이트 통을 교체한 것 말고는 뭐 별다른 장고장 없었는데 독일계 차량들이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누유 문제가 좀 있다고 하죠. 국산차라고 해서 누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독일 쪽 차량들은 누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 많다 보니까 누유도 많은 것 같네요. 제 차량에 탑재된 B47 엔진은 엄밀히 따져보면 뭐 엔진 문제는 아닌데 EGR 관련 문제 말고는 동호회나 유튜브를 보면 아직까지 기계적인 큰 하자는 없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누유는 뭐 수리해가면서 탈 생각입니다. 아무튼 아시겠지만 디퍼런셜 기어는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에 있는 부품인데 엔진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를 디퍼런셜 기어 박스를 통해서 좌우 바퀴로 동력을 차등 분배하는 장치죠. 여기서 발생되는 누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입력 쪽과 출력 쪽 누유로 나눠집니다. 입력 쪽은 엔진과 연결된 드라이브 샤프트와 디퍼런셜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출력 쪽은 디퍼런셜에서 양쪽 바퀴로 나가는 부분이죠. 제 차는 디퍼런셜 마운트 쪽에 계속 오일이 묻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디퍼런셜 입력 쪽에서 지속적으로 누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출력 쪽 누유보다는 작업이 간편하고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비소를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따로 단골 정비소는 없고요. 생활 근거지와 가까운 수원 쪽 정비소로 이번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디퍼런셜 마운트인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오일이 계속 이쪽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원래 좀 자주 잘 누유가 되는 부분이에요? 고질병. 고질병. 차들은 출력축은 또 작업이 복잡해요. 얘 드러내고 조인도 빼내고 작업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정비하면서 영상을 옆에서 찍는 게 그다지 반갑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흔쾌히 영상 촬영을 허락해주신 사장님께 이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디퍼런셜 오일을 빼줍니다. 저번 미션 오일을 바꾸면서 같이 바꾼 유니로팔 오일인데 3만 킬로 정도 주행했네요. 조금 아깝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필터죠. ZF8단 미션 필터입니다. 구형 필터인 걸 보니까 누군가 교환하고 가셨네요. 라이프 타임 오일이라고 써있긴 한데 10만 되셨다면 한번 교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번에 교체한 센서와 드레인 볼트입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있네요.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식사를 못해서 앞에 있는 한식 뷔페로 갔는데 가격은 현금 기준 5,000원이고요. 고기가 좀 짜긴 했는데 가성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니까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제 풀러져 있었고요. 때문에 안 풀리는 거 이렇게 본들 발라놔가지고. 한색 부분이 접착제인데 이 접착제 때문에 잘 안 풀린다고 하네요. 지금 요게 이제 고무 자체가 약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요걸 바꾸는 거예요. 웃고. 세게 못했다. 요게 리테이너예요? 예. 이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이게 이제 계속 회전하니까는 여기 약하면은 요 조금씩 하는 거.
신품은 정품으로 교체합니다. 특히 고무나 가스캔류는 정품을 써야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죠. 새로운 리테이너를 넣어 주었고요. 탈거한 리테이너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품값은 한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대부분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공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장 관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청소도 하십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결하기 전에 디퍼런셜 입력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오케이, 됐어. 아직 괜찮습니다. 뒤에 거는 한 3-40% 남았고, 아, 3-40 남았어요. 앞에 거는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언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스크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이 중앙이 골이 났다든지 그 끝면이 보면 턱이 저거든요. 얘는 그나마 양호하게 잘 달았네. 끝면이 턱이 아직 뭐 바꿔야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 끝면이 약간 턱 졌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턱이 좀 더 많이 지면 아, 여기 부분. 더 많이 지면 라이닝 받고 나도 이 턱 때문에 더 얹혀가지고 소리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연마하면 양쪽으로 한 1-2mm 이상씩 갈가 날리는 거잖아요. 날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연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마해봐야 연마하고 타봐야 좀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괜히 연마하는 값 날리는데 차라리 애프터로 교환하시는 거다. 브레이크 관련 조언을 들었고 디퍼런셜 신유 주입을 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제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사장님 혼자 작업하신 게 아니라 총 3분이 함께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수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금요일날 제가 전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누유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열에 의한 수축 팽창으로 가스켓이나 고무실 변형이 일어나는 게 원인 중 하나겠죠. 무리하게 엔진 온도를 높여가며 고 RPM으로 다니는 것도 조기 누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차주가 차량을 좀 뭐 가격하게 몰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디퍼런셜 쪽 누유가 5만 킬로 때부터 있었다면 좀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스타일이 좀 과격하신 분들이라면 냉각 수량 같은 거 꼭 체크하시고 오일 교환 주기를 좀 당겨주는 것도 차량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퍼런셜 오일 어떤 걸 넣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제 차량은 75W 85점도에 그 디퍼런셜 오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규격은 뭐 하이포이드 뭐 엑스로 오일 G1이라는 규격이고 API 기준으로 GL4 규격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미션 오일을 바꾸면서 교체한 디퍼 오일은 유니로 8이었고, 이번에 주입한 디퍼런셜 오일은 현대에서 나온 동점도의 GL4 규격의 오일을 넣었습니다. 디퍼 오일을 따로 준비 못 해가서 뭐 넣긴 했는데 BMW에 현대차 오일 넣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점도 맞고 규격 맞으면 문제 없으니까요. 어차피 국내 정유사에서 납품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 차량에 쓰는 오일 퀄리티가 꽤 괜찮다고 합니다. BMW 센터에서 정품 디퍼런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오일값만 15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싸죠. 국내 완성차 업체와 메이저 정유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오너로서 참 좋은 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